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지상권자는 여기 지상권자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 틀렸지? 지상권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했을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여기 계약의 갱신 청구에다 밑줄 그셔봐. 계약의 갱신 청구는 토지 용익권자에게만 있어. 토지 용익권자. 계약의 갱신 청구는 아무에게 있다. 토지 용익권자에게만 이렇게 있으며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을 계약의 갱신 청구는 이렇게 밑줄 그시고 이거는 이렇게 써놓으면 형성권이 아닌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계약의 갱신 청구는 형성권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따라서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갱신을 청구하면 꼭 해줘야 돼. 거절할 수도 있어. 거절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없다. 틀렸어. 이렇게.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 지급을 연체했을 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연체의 지료의 합의 인연이야? 따로 인연이야? 합의 인연에 의하면 소멸 청구에서 틀렸지? 연체하려고 그러면 딱 봐가지고 따로따로 인연이다. 머릿속에 담아줘야지. 지상권자가 4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 그시고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써버려야 돼. 지상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므로 강행 규정인데 이 말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단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해야지. 없다. 그 다음에 5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30년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지?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정답이 5번. 맞는 것을 골라라 해야 돼. 맞는 것을. 뭘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 고쳐 여기를. 이렇게. 옳은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중 2번. 옳지 않은 것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이 있을 수? 구분지상권은 지상 지하를 이용하는 거죠. 수목은 나무가 자라버려서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은 여러분들 판례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2번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2번은 250페이지를 한번 보셔. 교재 250페이지. 교재 250페이지 봤더니 거기 280조 밑에 찾으셨나? 280조 밑에 기존 건물 동그라미 쳐봐. 기존 건물.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 건물이야.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봐. 갑의 땅을 빌려서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경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때는 존속기간이 몇 년을 넘어야 돼요? 30년인데 이때 30년짜리는 지상권자가 새로 건물 지어서 쓰려고 할 때야. 근데 이 경우는 갑이 봐라.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을이 토지는 지상권자로 빌려 쓰고 건물은 사서 소유하려고. 새로 질 건물이 아니지. 그래서 기존 건물을 사서 사용하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는 30년 안 돼도 된다 그런 뜻이야. 이해 가셨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알아서 정하라 그 말이야. 알아서. 자 여기 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을 건물이요 기존 건물이야.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존속기간은 꼭 30년 넘어야 돼. 마음대로 정해도 돼.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때는 30년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새로 건물이다. 기존 건물이다. 기존 건물이다. 이거 포인트가 그거야. 기존 건물.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이나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이 하지 않는다.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되었지? 지상권자가 부속시킨 것은 부합이 아니다. 이거 소유권에서 배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1번.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부정되는 경우를 기억해야 돼. 부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에 여기 봐라.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의 처분으로 달라졌다. 그러면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토지 처분으로 달라졌잖아. 그러면 돼, 안 돼? 되는 거지. 법정지상권이. 자, 공유 나왔네. 대지 공유자. 공유 나왔을 때 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신축했는데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대. 된다, 안 된다? 공유에서는 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할을 보고 결정을 해. 여기는 분할이란 말 없죠? 그럼 분할 없으면 법지 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대지 소유자가 채권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은 나대지다 그 말이야. 나대지. 가등기 해놓고 건물 지었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나대지에 이렇게 나오면 법지 없다 해야 돼. 나대지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땅을 A가 소유하는 땅을 이렇게 갑과 을이 매수하면서 등기부에는 공유 등기 해놨는데 지분이 공유자 2분의 1 등기했는데 둘이 약속하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하기로 했어.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아셨어? A의 땅을 갑과 을이 사면서 그냥 등기부에는 공유 등기 해놓고 둘이 약속을 하면서 구분소유하기로 해.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독립된 소유자야 이게. 근데 갑이 여기다 건물 지었어. 건물을. 그럼 을이 봤을 때는 갑과 을이 동일인 소유 아니야. 그런 경우 을이 봐서 동일인 소유였는데 을이 이 지분을 취득해서 위아래가 달라져 버렸지. 그럼 이 사람에게는 법지가 인정되는 거야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자인 게. 근데 그러지 않고 자, 갑이 독점하고 있다. 여기는 을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갑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을이 건물 지었다면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 그럼 그때는 관법지가 없지. 이렇게. 읽어보자. 한 필의 대지를 구분소유적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했대.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그러니까 갑이 자기 몫에 건물 지어서 그 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관법지가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한 필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공유자가 대지만을 경매로 매수했지? 여기는 돼 안 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책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264페이지로 가보셔. 264페이지에 봤더니 5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구분소유적 공유 밑줄 보셔봐. 5번에. 얘 위에서 동그라미 5번. 거기 읽어보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을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지상, 즉 갑소유의 토지에 있는 을소유의 건물 부분은 갑소유의 토지에 있는 여기 봐. 갑소유의 토지에 있는 을소유의 건물 부분 요 말이야 지금. 요 부분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 뜻이야. 따라서 나중에 우아래가 달라져도 관법지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기 몫의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여기 그 몫의자
공유하던 자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위아래가 달라지면 법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되고, 그 다음에 미음번은 무가 미등기 건물을 봐라. 건물과 대지를 따로 샀어? 함께 샀어? 함께 샀다 그럼 뒤에는 없어. 함께 양도했다 그럼 뒤에는 없다고,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로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를 안 했어. 신축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런데 을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 이렇게.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는데 건물은 등기 않고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을의 소유자는 갑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뭔지를 다 해도 안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성립이 되든 다음류 등기가 되든 토지가 팔려도. 그래서 우아래가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아시면 돼. 그래서 안 되는 경우 7개를 외워봐. 다 환지, 환매, 지분처분. 여기는 공유에서는, 여기서는 공유, 여기 공유와 이런 구분소유적 공유가 나올, 문제가 나올 일은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와 보통의 공유는 다르다 하시면 돼.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기가 특정하는 부분에 건물 지었을 때는 법지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 지었을 때는 안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보통의 공유는 분할 없으면 관법적으로 이렇게 오면 돼. 그래서 해결됐고,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 시효 취득했으면 지료 지급 의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렇게 지료. 없다 틀렸고,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맞아?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요전,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맞고, 지역권의 양도, 여러분들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각각의 등기가 된다고 그랬지? 지역권자 등기가 안 돼. 지역권자 이름이 안 된다고. 그냥 승역지와 요역지만 기재가 돼. 그냥 요역지가 팔리면 그냥 지역권은 따라가 버리는 거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5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유리연제도, 불리연제도,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해야지. 불리연제도니까. 이런 것들 틀리지 않도록 하죠. 미친다. X. 응? 아, 소멸시효 중단은 유리연제도. 그러면 다른 공유자 효력이 미친다. 맞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지료 지급해야 된다. 건물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 여기서 여러분들 갱신 청구권은 있죠? 갱신 청구권은 토지 용익권자에게만 있어. 토지 용익권자. 따라 여기는 건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은 건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토지가 아니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물어봤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전세물을 반환 청구권, 물청이 있다는 거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사가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속물 청구권.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이 성립이 되고 나서, 전세권이 성립이 되면 계약력이 있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것을 계약 인수라고 그래.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계약 인수가 이루어져서 인수인이 이제 지위를 승계해버려. 인수인이. 그래서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자이다. 맞고, 일부의 전세권, 건물 일부의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정경 없다. 맞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 이런 말에 나오면 법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 있는 누구에게? 설정자에게, 권자에게. 이 부분이 틀리게 되니까 함정이니까 주의하시라고 하지 않았어. 법지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거지 건물 용익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틀렸고,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금 채권만 양도해버리면 안 돼.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세금은 꼭 현실적으로 줘야 한다.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 틀린 것은 지상권에는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음 없음. 최장은 제한이 없지. 영구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영구로. 그 다음에 전세권에는 최단 기간 제한 규정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몇 년. 최단 기간 제한 규정이 1년. 건물은 1년. 그 다음에 영구.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할 수도 있다. 지역권도 양도할 수 있다. 분리해서 함께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1번. 그 다음에 다음 중 전세권자와 설정자에게 모두 인정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부속물 사가시 할 수가 있고 설정자는 부속물 파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둘 다에게 있어. 그 다음에 유익비 청구권은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도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소멸 통고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둘 다 있어. 여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둘 다.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청구는 설정자에게만 있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건 못 배웠는데, 유치권자는 파산법상 별제권이 있고, 유치권자는 꼭 목적물을 경미하지 않고 목적물 가지고 변제 충당할 수도 있고, 유치권자는 비용상환 청구권도 있고 과실 수취권도 있고,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 족보가 없으니까 배당에 참여 못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는 물상대위권도 없다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한 효력이 있다 해야지. 유치권의 임의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또 인정이 돼. 틀렸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점유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 간접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맞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아까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동의 물건의 수급 계약을 한 거지. 여기 뭐냐면 창호공사 사건, 여러 개의 동을 했어도 한 동만 갖고 유치해도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적용되지 않나. 틀렸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원래 사용은 안 되는 건데 했으면 부당이득이야.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틀렸네.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유치권의 효력을 배우고 저당권, 그 다음에 계약법 할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